네, 형사 26부 25고합 1634호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신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선고 공판 시작합니다. 이 사건 내란 외환 특검법에 따라 중계 녹음 속기하고 있습니다. 출석 여부 확인합니다. 검사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특검에서 파견검사 안재우, 김태환, 박진현 각 출석하였습니다. 네, 선고에 앞서서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준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성훈 피고인, 네, 김성훈. 네, 이광우 피고인, 이광우입니다. 예, 김신 피고인, 김신. 네. 피고인들은 착석해서 들으시고 마지막에 주문 선고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이유는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오늘은 이유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소 사실은 피고인 김성훈의 대통령 경호법 위반의 점입니다. 김성훈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법 처벌 규정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이유가 없어서 오늘자로 기각 결정을 고지하고 이유를 기재한 결정문은 따로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지원본부장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이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본부장과 경호처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보겠습니다. 지원본부장은 피고인 김성훈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즉 피고인 김성훈은 자신에게 수방, 방첩, 특전사령관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본부장은 지시를 이행하게 되면 당시 수사 중인 계엄 사건의 증거인멸 문제가 있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김성훈이 내부 정보통신 운영 규정을 가져와서 보안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진술과 보안검토 문서 기재에 의하면 지원본부장은 피고인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김 부장에게 서버에서 특정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김 부장은 다시 박 경호관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성훈의 지시 내용과 답변을 담은 보안검토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 김성훈에게 보고했습니다. 보안검토 문서에도 피고인 김성훈의 지시사항으로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지원본부장의 진술은 당시 비화폰의 통화기록에 대하여 기술적인 시험을 주도한 김 부장, 박 경호관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김성훈에게 보고한 보안검토 문서의 작성 보고 경위와도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지원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성훈은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여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성훈이 지원본부장에게 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고의 여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윤석열로부터 수사받는 군 사령관 세 사람의 단말기를 그렇게 놓아두어도 되냐는 말을 듣고 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자신과 군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통화 기록이 확인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본부장과 김 부장이 피고인 김성훈에게 보안검토 문서 보고를 하자 피고인 김성훈은 증거 남기려고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라는 질책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김성훈의 반응에 의하더라도 비화폰과 관련한 자신의 지시가 위법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김성훈이 보안조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안조치 용어를 사용한 시점은 지원본부장 등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이후이고 지원본부장, 김 부장, 박 경호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성훈이 자신에게 돌아올 증거인멸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를 단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성훈은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고, 이는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성훈은 경호처 차장으로서 수사기관이 비화폰 통화기록 등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성훈의 대통령 경호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의 점입니다. 먼저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처 법제관은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여러 번 보고하였고, 언론에서도 체포영장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법제관이 작성하여 피고인 박종준에게 보고한 문서에도 체포영장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호처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박종준은 어떤 사유로든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경호처 차장으로서 직접 법제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김성훈 또한 피고인 박종준과 같은 인식 하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이광우도 피고인 박종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므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음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 등과 티타임을 하면서 대통령을 잡아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등 집행 저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도 이런 의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간부 회의에서 차벽 설치에 관하여 논의가 되었고, 피고인 이광우는 차벽 계획 작성을 지시하여 설치 계획이 작성되었고, 피고인 이광우가 차벽 설치 현장에 참여하여 위치를 지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인력을 동원하기로 하여 이를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일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 박종준은 관저데스크에서 집행 저지를 총괄하고 전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1정문부터 3차 저지선까지 현장을 지휘하고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직접 영장 원본을 제시받거나 위법성을 고지받고도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차벽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집행하려는 검사의 몸을 밀어내거나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막는 등 1정문부터 3차 저지선까지 집행을 지휘하고, 피고인 김성훈과 함께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위법성을 고지받고도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경호처장, 피고인 김성훈은 경호처 차장으로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이광우는 경호처 경호본부장으로 경호본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행위가 대통령을 경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 대상자인 윤석열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의 이 부분 고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종준, 이광우는 집행 저지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의 협조 요청이나 출입 허가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채 미리 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세우고 차벽을 설치 운용하거나 다수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배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형성하여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등에 포함된 수색영장 집행을 통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할 실체적 진실의 발견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경호처는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인적, 물적, 동원 계획을 세운 이상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과 대치하여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공수처에서 공관처 내부로 공무원이 진입한 것을 두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상관에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임무는 경호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한 지시로서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광우가 상관에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종준, 이광우는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적법 행위에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살펴보면 피고인 박종준, 이광우는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관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장소 책임자는 피고인 박종준이었는데 피고인 박종준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에 보낸 허가 출입 요청 공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색영장은 그 목적이 같은 날 발부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거나 그 시설이나 구조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색영장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색영장 내용 자체에 의하여 군사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종준은 이전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 사건과 다르게 협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인 박종준으로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종준은 이전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하였다가 윤석열로부터 강한 질책을 듣게 되자 실질적인 근거 없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집행 당일에 공수처 검사로부터 체포영장 등 원본을 제시받고 집행 저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법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집행 저지를 계속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종준, 이광우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법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못 인식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박종준, 이광우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편견인을 두고 편견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살펴보면 피고인 박종준은 경호처장으로서 실질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호처 소속 군 병력 중 한 명이 경호처장에게 위법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 박종준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광우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박종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위법 부당한 지시로서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 이광우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없습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호처 공무원 등을 지휘하는 등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 김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김씨는 체포영장 집행일에 2차 저지선에서 공수처 공무원의 몸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3차 저지선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진입 저지를 지시하거나 간부들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분위기를 이끈 면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씨는 김성훈, 이광우로부터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족 경호부장 지위에 해당하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간부회의 참석 대상은 아니고, 김성훈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가족 데스크에 비치된 3단본과 케이블 타입 비치 경위나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인 김씨이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나 윤석열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과 논의하여 계획하거나 모의한 사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씨이 영장 집행 당시 한 행위는 관저 데스크망을 통해 피고인 박종준의 지시 사항을 듣고 2차 저지선이 설치된 곳으로 뛰어내려가 2차 저지선 인근에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3차 저지선에서 피고인 김성훈 옆에 서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3차 저지선에 서 있는 경호 공무원들에게 막으려면 제대로 막아라고 하면서 진입 저지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김씨의 경호처에서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 김씨의 영장 집행 단계에서 관여한 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씨이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실행행위를 한 공소사실 전체의 전반적인 범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인 김씨의 전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 김씨는 영장 집행 당일에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일부 인정이 되고, 이는 전체 특수공무 집행 방해의 축소 사실로서 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김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로서 2025년 1월 3일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저지른 점은 유죄로 인정하되 그 나머지 죄는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축소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이유에서만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의 공동범행으로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김성훈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종준은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발부 이후 2025년 1월 10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경호처장을 사임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김성훈이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간부회의에서 공수처의 불법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이광우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 설치, 철조망, 인간 스크럼 훈련을 지시하거나 사무실에 소총 실탄을 비치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윤석열과 공모하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윤석열은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 및 일부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오찬에서 윤석열의 위력 순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오찬이 끝난 후에 대테러 과장을 만나 평소에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근무 교대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차량을 타지 말고 걸어 이동하면서 전술복과 기관 단총 가방을 착용하고 노출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지시가 나온 배경과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의 경호처에서의 지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윤석열이 오찬에서 한 위력 순찰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윤석열과 공모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력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위력 순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경호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력 경호 또는 위력 순찰의 정의가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호의 목적이나 순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호부장이 윤석열과 오찬 후 윤석열의 말을 기재해 둔 메모에도 위력 순찰 기재가 있어서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이 위력 순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김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대테러 부장의 건의에 따라 총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가방에 넣은 상태로 순찰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이 생긴 상황에서 이를 달래기 위하여 추후에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이러한 지시가 민주노총 등 시위대의 관저 월담 우려와 경호 위험 상황 때문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저 경호과장, 경호정보부장, 대테러 부장이나 박종준 진술에 의하면 당시 민주노총 등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시위대가 관저에 들어오더라도 기관 단총이나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조치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의 이 부분 공소 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피고인 박종준, 김신의 경우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징역 1개월에서 11년 3개월까지입니다.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의 공통된 양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내란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장집행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피고인별로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의 경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경호처에서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종준은 경호처 조직을 이용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고 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목격함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한 적도 있어 영장 집행 저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2025년 1월 10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범행에서는 이탈하였습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의 경우 경호처 차장으로 처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처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하여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박종준이 사직한 이후 직무대행자로서 최종 책임자가 되고 그 이후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위법 행위를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였고 이로 인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적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피고인 이광우의 경우 경호본부장으로 영장집행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과 무장 대응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김성훈과 같이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지휘 총괄하는 등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피고인 김성훈과 함께 경호처 강경 대응 기조를 조성하였고 다수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황에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상급자의 책임으로만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이광우의 행위 중 일부는 상급자인 피고인 박종준이나 김성훈 지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를 양형에 감안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신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 집행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가족 경호부장 직무대리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부 관여하였습니다. 직접 수사관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씨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평가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고 내용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박종준을 징역 4년, 피고인 김성훈을 징역 5년, 피고인 이광우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신을 징역 1년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